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과실 손해보장 품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제가 그 복분자 문제를 출제한 이유는 뭐냐면, 복분자가 9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7회 때 감귤, 8회 때 무화과,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는데, 현재 기존 품목 중에서 남아있는 품목은 어디는 5점 문제 정도로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1과목에서 어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금 구하는 것까지 해서 1과목에다가 제가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2과목에서는 따로 출제하지 않았고요. 2과목에서 현재 과실손해보장 품목이 다시 금년에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품목을 꼽자면 저는 한 두 개 품목으로 꼽고 싶습니다. 하나는 복분자고 하나는 감귤 온주밀감유예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이제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은 감귤 온주밀감유가 훨씬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복분자는 굉장히 간단해요. 예, 여러분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복분자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분자가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초간단 팁도 안내드리고 그랬는데 중요한 게 이제 9회 때는 복분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수학 개시 전 사고만 물었어요. 수학 개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하는가 묻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축시험도 한우가 출제되면 야 이번에는 그냥 5개월짜리가 죽었을 때 한우가 얼마나 보험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산정해 보라고 했다가 그 다음 연도에 출제될 때는 어떻게죠? 한우가 야 27개월을 초과했어 이런 거 그렇게 또 문제가 또 출제되기도 하죠. 똑같은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묻지를 않아요. 우리 그 문제가 현재 그래서 만약에 복분자가 출제된다 치면 지난번에는 수학 개시 전 사고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학 개시 후 사고에 대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학 개시 후 사고를 가지고 일단 기본으로 해갖고 문제를 만들어 보자 해갖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상 문제에서는 수학 개시 후 사고 어떻게 구하고 수학 개시 후 사고 어떻게 구하는 걸 다 이제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도록 예상 문제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는 수학 개시 후 사고를 좀 더 세분화해서 사고가 두 번이 난 경우는 어떻게 과연 고사 결과 모지수를 산정하는가 그것을 이제 더 하나 이제 추가해서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복분자는 요 내용만 알면 정말 너무너무 쉬워요. 저 진짜 산식 모른다니까요. 그 산식 암기할 수도 없고 두 문자로 암기하려면 암기하겠지만 구태여 그렇게까지 암기해갖고 우리가 그 시험에 합격한다? 그건 아니라고 보죠. 그리고 그것이 100% 나온다 치면 두 문자로 100% 외우고 하면 되지만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전 품목을 다 암기를 한다? 절대로 암기가 불가능한 거죠. 한 몇 개 정도는 암기할 수 있어도 수천 개, 수만 개를 다 그렇게 암기를 해갖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본다는 것은 되지도 않고 두 번째로 문제를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암기해갖고는 절대로 시간 내에 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학 개시 전에는 복분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다른 거를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수학 함수 보장 품목 현재 쉽게 말해서 감자밭이다. 그럼 감자밭 전체에서 현재 얼마나 피해가 났나 이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질 않아요. 우리가 과실손해보장이잖아요. 피해가 얼마나 났나를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 보장을 피해가 얼마나 났나를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충 산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분자의 약 감수량이 얼마인지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피해량을 확인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 얘기는 뭐냐면 대충 한다는 얘기예요. 대충. 그래서 복분자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한 포기에 결과 모지수 있죠. 요게 결과 모지겠죠. 이 결과 모지수가 몇 개가 죽었나? 그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평년 결과 모지수. 만약에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복분자 한 포기에 결과 모지수가 있겠죠. 그게 평년 결과 모지수예요. 그렇죠? 그 평년 결과 모지수가 7개인데 만약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5개다. 우리가 조사된 몇 개가 죽은 거예요? 2개.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2개가 죽었다. 우리가 무화과도 그렇겠죠. 결과지 비율을 어떻게 했어요? 보사하는
보상하는 죄로 고사된 결과모지수를 먼저 산정하고 그 고사하지 않고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중에서 또 피해가 얼마나 났나 따졌죠. 그쵸? 예, 그래서 그것도, 예, 결국, 피해를 당했으니까, 야, 몇 개 피해됐지? 그것을 이제 결과모지수로 환산해갖고 두 개를 합산해서, 야, 그러면은, 야, 결과모지가 이번에 피해가 얼마야? 그래갖고, 조사한 결과모지수로 나눠갖고, 결과모지 피해를, 결과지 피해를 우리가 산정했잖아요. 이 복분자도 똑같은 겁니다. 단지 한 포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포기에 결과모지가 몇 개가 죽었나 요거를 이제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평년 결과모지수하고 나눠버리는 거죠. 여기 봐보세요. 그죠? 예, 결과모지를 종합이형 결과모지는 5월 31일까지 사고난 것이 몇 개나 고사됐나 따로 파악하고 6월 1일부터 20일까지 보험사고 나면 야, 몇 개가 또 고사 결과됐지? 예, 그 결과모지수가 몇 개가 죽었지? 또 이래 또 파악해가지고 두 개를 합산해갖고 그러면 야, 몇 개가 죽었네? 이렇게 고사됐네?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걸 갖고 뭡니까? 평균 결과모지수 사고 나지 않으면 이마침 결과모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뭐 보통 6 아니면 7개 정도 그 정도로 보통 이렇게 문제에서 줍니다. 왜냐면 복분자가 6개 정도에서 7개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주로 이제 결과모지가 생기나 봐요. 한 포기에. 그러니까 요걸로 나눠버리면 아이고 이만큼 피해됐구나. 피해율 그죠? 이쯤 피해됐네. 대충 뭡니까? 그냥 야 복분자 가서 야 20% 피해났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산정해서 가피자 공식이 대입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분자 문제를 풀 때는 야 몇 개가 죽었나? 예, 그것만 따지면 돼요. 뭐 몇 개가 죽었나 할 때 뭐가 요 결과모지가 이것이 몇 개가 죽었나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이미 평균 결과모지수가 6개잖아요. 6개인데 여기 지금 보면 살아있는 결과모지를 딱 파악해봐 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은 결과모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 2개가 죽었네? 이렇게 파악을 하고 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중에서도 무화과 결과지 피해를 구할 때처럼 살아있는 결과지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착화피해 구성률을 그걸 적용해가지고 만약에 결과모지가 하나인데 착화피해 구성률이 만약에 50%다 그러면 몇 개가 피해된 거예요? 0.5개가 피해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합산을 해갖고 결과지 피해를 구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복분자도 그죠? 요 살아있는 것 중에서 몇 개가 피해났나 보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총 10개가 요렇게 요거 뭡니까? 요걸 갖고 뭐라고 하나요? 갑자기 지금 또 생각이 안 나네. 송이, 그죠? 복분자 요야. 하나 요걸 송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는가? 요거를 이제 따져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10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데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4개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어요. 6개는 잘 달려있고. 그러면 피해가 몇 프로 났죠? 40% 났잖아요. 그럼 결과모지가 몇 개 죽었다? 0.4, 고사 결과모지수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은 총 몇 개가 죽었어? 2.4개가 죽었구나. 고사 결과모지수가 2.4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5월 30일 이전. 그죠? 예. 수학 개시 전의 사고는 바로 이렇게 이제 산정해요. 그러니까 수학 개시 전은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를 먼저 파악을 해야만이 죽은 게 몇 개인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잘 봐보시면은 어떻게 한다? 수학 개시 전에는 한 폭의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실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조건으로 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가 몇 개다 하고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갖고 문제를 우리가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요 2개가 죽었다 나오는 거고 또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중에서 뭡니까?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한다? 예, 수정분량 환상결과모지수라고 환상계수라고 해가지고, 요게 지금 40%가 나면, 40%에다가, 쉽게 말해서 여기서 보면 보험회사한테 100%에 40% 피해 났다 인정 안 해주죠? 15%는 자연적으로 이게는, 보험사가 안 나도 이마침 원래 안 나와. 고사대에 1.5, 15%는 해니까 실질적으로 40%가 아니라 몇 프로만 인정해준다? 25%만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연수정 불량률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고사 결과모지에서는 몇 개가 죽었다?
0.25개가 죽은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플러스 0.25개 하면 2.25개가 순수하게 피해가 났다. 여기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피해가 났으면 그거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뭐가 있죠? 예쁜 여학생들은 남학생이 쫓아오듯이 야, 그거 절대로 또 피해 또 아이고 보험회사 참 나쁜 보험회사네. 야, 2.25가 죽었으면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야, 경력자의 잘못으로 미보상 비율 10%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10%는 인정 못해 야 하네요. 2.25개의 10%면 얼마입니까?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아이 참네 진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보험이 곱하기 0.1 해봐버리면 0.25. 이 쉬운 걸 제가 지금 계산기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머리가 뭡니까 좋지를 못해요. 예, 그쵸? 예, 2.25개 10% 같으면 0.25개지 뭐 그거 계산기를 좀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이게 이렇게 쉽게 푸는데 여러분들이 왜 못 풀겠어요? 그쵸? 그래서 0.25개는 인정 못해 이겁니다. 어디에서? 2.25개에서. 그러면은 뭡니까? 2.025개만 최종적으로 여기에다가 뭡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쵸? 요거만 아시면 돼. 그리고 이제 수학 개시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수학 개시 이후에는 수학 개시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봐보세요.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게 어디서 피해를 당하죠? 이거는 피해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었는데 더 이상 죽은 놈이 또 피해 당할 리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피해를 당했죠. 요것은 피해를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현재 결과모지수 요 3개에다가 3개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니까 0.6개가 되겠죠. 요게 하나라 치면, 그죠? 그러면 3.6개에서 수학 개시 이후에 피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3.6개. 이 3.6개에서 피해가 난 날을 어떻게 따지느냐 할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따지면, 요 이제 남아있는 것에서 피해를 따로 조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요 보면은, 결실률이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지금 이제 달려있는 것 중에서 피해가 몇 개 났나, 몇 프로 났나, 그것을 이제 프로테이지로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요게, 지금 요 한 개만 갖고 계산해 볼게요. 이 6개가 달려있는데, 만약에, 뭡니까? 3개가 만약에 피해를 당했더라. 우리가 수학개시 사고 가서 보니까. 그러면은 몇 프로가 피해 난 거예요? 왜 50%? 요 50% 피해 났는데 이 50%가 쉽게 말해서 이 평균결과 모지수에서 50%가 피해 난 게 아니잖아요. 현재 살아있는 거, 수학이 가능한 것에서 50%가 피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이 가능한 것은 뭐다? 자녀 수확량 비율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자녀 수확량 비율이 현재 몇 개 남아있지?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한 게 직접 우리가 몇 개가 남아있는지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 수확량 비율이라고 할까? 야, 몇 월 며칠쯤 되면은 몇 프로가 남아있을 거야. 왜냐하면 수학을 개시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서도 지금 수학 6월 1일부터 수학을 하잖아요. 20일까지. 그쵸? 보험 종기까지 수학을 하면 6월 10일 날에 사고 나면 이게 피해를 당해요? 안 당해요? 만약에 여기에 수학을 완료했다 치면 이렇게 수학 결실이 다 돼 있는 것을 6월 1일부터 수학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학을 해버리면 이게 피해를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죠. 그러니까 자녀 수확량 비율이 먼저 앞에다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6월 20일까지 보장해 주는데 예를 들자면 6월 19일 날에 사고 났다 하면은 피해 당할 게 몇 개 있겠어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그 경작자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있겠습니까? 수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별로 남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하루 정도 이제 수학하면 끝날 때 그럴 때 피해를 당해 봐봐야 그럴 때는 뭐죠? 자녀 수확량 비율이 아주 조금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 수확량 비율이 먼저 여기 앞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뭔 얘기냐죠? 여기서 피해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6월 19일 되면은 아이고야 복분자 이염을 쉽게 말해서 아이고 0.1 결과 모지수 요만 남아 있는 거야. 나머지는 지금 다 수학을 완료했어. 그러면 요 자녀 수확량 비율이 요게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서 얼마나 피해됐나 요것을 빼는데 이 결실률이 결국은 아까 전에 미리 조사했듯이 아이고 50% 피해 났냐면은 요게 한 개에서 50% 피해 났네 요렇게 이제 잡는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잔에서 결을 빼버리면 그것이 뭐죠? 피해. 야 요만큼 피해됐구나. 그렇게 이제 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여기 뭐 미보상 감수 고사 결과 모지수 이런 것은 뭐냐면 미보상 비율 그걸 적용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뭐냐면 빼기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암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보상 비율 적용
제시되어 있으면 이렇게 미보상비율만 그것을 또 차감해야 되겠죠. 피해가 한 개 났다. 미보상비율 10%다. 그러면 몇 개요? 한 개가 아니라 0.9개 피해 났네. 이렇게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거 이제 여러분들 뭐 앞에서부터 우리가 뭐 생산비 보장부터 계속 이것은 공부했던 거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너무 쉽죠. 그러니까 특정 위험은 요게 남아있는 것이 이얼마 피해 났나? 이거 별로 되지도 않아요. 지똥만큼 그죠? 그것을 더 더해갖고 뭡니까? 야 최종 이만큼 죽었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예. 제가 무슨 뭐 지금 현재 이 산식 갖고 뭐 이래 뭐 떠들거나 뭐 수전 무량 한산 뭐가 그런 개순이 어쩌니 그런 것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오직 요 그림 이제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폭에 살아있는 결과무지수 이것만 파악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요 제가 제일 굵은 걸로 적혀있죠. 이것만 하면 이제 죽은 게 나오고 여기서도 수학계시유도 현재 살아있는 결과무지수에서 피해 날 거니까 요럴 때 만약 죽은 거 있으면 또 빼야 되겠죠. 그죠? 빼고 그걸 덜어내고 어디서? 평형결과무지수에서 죽은 거 빼야만이 현재 살아있는 게 몇 개 날 거 아닙니까? 요걸로 따지면 하나 둘 셋 3.6개 그죠? 3.6개 중에서 뭡니까? 수학계시유는 사고 날 거야.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한 폭에 살아있는 결과무지수를 먼저 파악을 하고 장결해갖고 요를 빼버리면 요게 이제 뭐죠? 피해가 몇 개가 났구나.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값을 뭡니까? 수학 감소 환산계수라고 하는데 그 뭡니까? 율로 나올 거 아닙니까? 자녀 수확량 비율이고 결실율이 결실율이니까 그렇죠. 다 율로 나올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여기 살아있는 데다 딱 곱해줘 버리면 죽은 결과 모지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아주 초간단한 겁니다.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래갖고 제가 가장 쉽게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실 안내할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이 복분자 강의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복분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갖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이제 요 막 그린 거 하니까 이제 좀 이해되시겠죠? 그걸 갖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만 파악해버리면 너무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중에서 피해 당하는 거 플러스 시키면 되죠. 그러면은 고사 결과 모지수가 정확하게 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수학 개시전 사고로 난 거 해갖고 고사결과 모지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는 또 조합적으로 수학 전에도 얼마나 죽었다 가는 게 다 있죠. 요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은 실질적으로 6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무슨 그 보상도 뭐예요? 자연재 모든 자연재해를 보상해 주지 않죠. 태풍, 광풍, 우박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이제 6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우박이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6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그리고 태풍이 오더라도 그게 막 두 번, 세 번 이렇게 올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그 결실률을 구할 때, 그 뭡니까? 그 결실률을 구하고 이제 결국 수학함수 환산이 얼마나 피해됐나, 그걸 이제 파악할 때 이렇게 사고가 여러 번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제가 이걸 그럴 때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잘못 20%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실수도 하고 하지만은 이럴 때 피해 난 거, 이거 이만큼 피해 났네. 여기서 또 이 사고 나면 이만큼 피해 난. 항상 우리가 피해 난 날을 조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과수 품목에서도 사고 날 때마다 야 이번에 10kg 감수량이 발생이 됐네. 야 이번에 또 피해가 난 또 보험사고가 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피해가 커가지고 감수량이 200kg 됐네. 그래갖고 다 어떻게 해요? 다 합산하잖아요. 그거 합산해갖고 야 감수량이 527kg이다. 이렇게 우리가 산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요럴 때 사고 났을 때 피해 얼마쯤 났나? 30% 났네? 요럴 때는 얼마나 났나? 10% 났네? 이렇게 따로 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산정하는 방법을 보통 이제 대부분 문제에서는 딱 줘버려요. 예, 줘버리는데 자녀 수확량 비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자녀 수확량 비율도. 근데 저는 이제 안내를 안 해줬어요. 그쵸? 안 해준 이유가 뭐냐? 이 정도는 우리가 까짓 거 외우자. 이거. 그쵸? 예. 7일
7일 전까지, 7일까지 사고 났을 때는 그냥 98 빼기 4골자 해버리면 되고, 8일부터 20일 사이에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한다? 20 빼기 4골자 곱하기 23 빼기 4골자 나누기 2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까지 이 정도야 우리가 외워버리지. 옛날에 이거 복분자 산직수라고, 뭡니까? 9회 때 문제 나왔잖아요. 그렇게 내면 안 되는데, 그쵸? 근데 그 산직, 우리가, 지금 그걸 대비해서 할 필요 없어요. 그걸 하면은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냥 우리는 20-4골자에다 이게 훨씬 빨라요. 왜냐면 15일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15일 빼면 8 남죠. 8에서 2 빼면 얼마예요? 다 연속되는 거니까 곱하기 나누기니까. 그쵸? 8에서 2 빼면 8에서 나누기 하면 4잖아요. 그럼 4에다가 5 하면 얼마입니까? 4, 5, 20%. 쉽게 암산으로 된다고요. 계산기 누를 필요도 없어요. 이 산식을 쓰게 되면. 무슨 제곱이나 그거는 못 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여러분께서, 뭡니까? 푸셔도 됩니다 하고 안내를 드린 게 요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자녀 수학량 비율을, 수학감소 환산계수를 어떻게 구하는가 문제를 한번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서두가 길었는데, 그러니까 과실손해 보장이 금년에 나올 확률이 거의 한 90% 정도 돼요. 제 나름대로. 왜냐하면 7, 8, 9 나오고 10회 때 안 나왔으니까 금년에 다시 나오겠죠. 왜냐하면 적정사가수가 작년에 2문제 나왔잖아요. 절대로 2문제가 그 전까지도 그렇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당연히 비중이 줄어들 거고 그만큼 과실손해 보장에서 나올 확률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실손해 보장은 딸랑 나올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복분자하고 감귤 온주밀감유예요. 그것이 더 유력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이 정도 되면 50% 이상이 되면 이거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다시 초간다티브로 한번 지금 시험이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맞춰야 되니까 그럼 너무 15점을 맞는데 왜 공부를 안 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언급한 거고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결과모지수 이렇게 문제 당연히 제시하죠. 이걸로 안 주면은 뭐 풀 수가 없으니까. 그죠? 과실손해보장 복분자 분모로 조건 참조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딱 봐보면 특정이요. 수학 계시에서 이제 아이고 고사 결과물지수 수학 전에는 미리 조사를 다 해갖고 여기 돼 있죠. 그죠? 예. 수학 개시 전에도 사고가 났어요. 냉이로. 그죠? 3월달에 사고 났네요. 그래서 당연히 피해 사고 나면 언제요? 예, 수정이 완료된 즉시 딱 가서 조사를 하죠. 예, 그래서 수정 분량이 몇 개 됐나 이런 걸 파악하고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몇 개인가? 7개니까 죽은 고사 결과 모지수는 하나도 없네. 그렇죠? 예, 죽은 결과 모지수는 하나도 없는데 수정 분량으로 된 게 있으니까 그걸로 환산해 봐 버리니까 결국은 그 값이 1개가 되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1개가 죽었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수학 계시 전에는. 그렇죠? 이렇게 됐고 미부상 비율 일부러 내가 적용 안 시켰어요. 혼돈 올까봐. 아니면 0점 몇 개 막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니까. 만약에 고사 결과 모지수가 0.1개가 고사됐으면 미부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몇 개예요? 0.01개 빼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0.1이 아니고 0.09 고사 결과 모지수가 죽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고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는 없앴습니다. 만약에 나오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 계시에는 어떻게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느냐 이랬는데 제가 수학 계시에는 과실손해보장은 무조건 넣고 장잘 이걸 떠올리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조건 넣고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 계시에는 과실손해보장, 복분자, 무화과, 감귤, 온주밀감유, 블루베리 이 4개는 수학 계시유 다 보장해 주잖아요. 이 4개 품목은 무조건 넣고 수학 계시유는 해갖고 자녀 수확량 비율을 먼저 이렇게 산정하고 그 다음에 뭘 산정이라 결과지 쉽게 말해서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됐나 그거를 딱 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한테 떠올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자녀 수확량 비율을 지금 이제 산정해야 될 거니까 6월 5일 날에 현재 얼마쯤 남아있나 이거를 산정해야 돼요. 거기서 피해 날 거니까 제가 앞에서 그림에서도 안내 드렸지만 그쵸? 그러니까 조사해 봐 보니까 전체 개화된 것이 100개고 요것도 이제 용어가 좀 애매한데 그냥 요 딱 봐 보면 이거 전체 이제 이게 조사한 거는 100개인데 결실된 거 실질적으로 결실된 거는 63개다 요거예요. 그쵸? 그럼 몇 프로가 피해 난 거예요? 몇 프로? 요것이 결실률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63%가 지금 현재 다
달려있다는 얘기죠. 결실률이. 그죠? 63%. 그렇죠? 요게 이제, 현재 63%가 달려있다. 결실돼 있다. 피해율이 아니라, 피해율이 아니라 결실률이니까 63%가 현재 달려있어. 예, 요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게 뭐죠? 자녀 수확량 비율을 구해야 되죠. 6월 5일 날에는 어떻게 한다? 98 빼기 4골자잖아요. 98에서 빼기 4골자 5일 빼면은 몇 프로 남아요? 93이 남죠. 이것이 자녀 수확량 비율. 원래는 93% 남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달려있는 것을 보니까 결실된 거는 보니까 63%더라. 그러면 그걸 뭐요? 30%가 이번에 피해됐으니까 63개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 안 났으면 현재 6월 5일 날에는 93개가 현재 달려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요 30개가 피해났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현재 피해된 게 몇 프로다? 30%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학감소, 한산계수, 뭐 수정불량, 한산계수 이런 거 막 머리 아프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몇 개가 지금 피해났다? 30%가 피해났다 이겁니다. 30%가. 그쵸? 그래서 사고 한 번 나면 요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살아있는 결과물질에다 딱 곱해버리면 돼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게 6개잖아요. 그러면은 몇 개가 죽었어요? 6개 중에서 30%가 죽었으니까 6, 38에서 1.8개가 죽었네.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예, 원래 그렇게 되는데 요 지금 수학 개시 이후 사고를 2번 났다. 일부러 이까지도 공부를 하면 우리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사고 난 걸로 한 거예요. 아셨죠? 실제로 이렇게 사고 나갔습니까? 그쵸? 요새는 이제 복분자 해봐봐. 이거 뭐 야 그 1일부터 20일 사고도 안 나고 하는데 무슨 보험도 더 내갖고 나는 그 복분자 수학 개시 이후 사고 부보장 특약을 가입해버립니다. 그러면 보험료 할인을 해주고 더 좋죠. 경제자 입장에서.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아이고 박수 선생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문제로 만들었네 하지 마시고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월 15일 날에 또 이제 강풍이 또 온 거야. 또 와갖고 보니까 또 괴하수는 100개인데 이번에는 보니까 현재 수확이 가능한 게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10%만 결실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6월 15일 날에는 현재 이 가선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되느냐? 예, 그를 따질 때는 바로 요렇게 한다는 얘기죠. 20 빼기 4골자, 23 빼기 4골자 나누기 1을 해봐버리면 현재 얼마쯤 남아있을 거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20일 이후에는 수학이 그냥 완전히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 15일 날에는 얼마쯤 남아있을까? 보니까 요렇게 계산해보니까 20%가 남아있죠. 예, 원래는 20%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강풍으로 사고 나다 보니까 20개가 아닌 10개만 달려있는 거야. 그럼 몇 개가 피해됐어요? 10개. 그죠? 그 10개가 피해가 뭡니까? 100개 중에 10개가 피해됐으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되죠? 10%가 피해난 거죠. 그러니까 자녀 수확량 비율은 20%인데 실제로 현재 복분자가 달려있는 거 보니까 10개밖에 안 달려있더라. 10%밖에 안 달려있더라. 그러니까 요 차이가 뭐다? 피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확감소 한산계수가 10%다 이렇게 된 게 이 용어가 어려운 거지 실질적으로 뭐요? 아이고 이번 사고로 강풍 피해로 10% 피해된 났네. 요 피해만 따지는 거예요. 뭐 킬로그램 뭐 계산하고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그냥 보험 강풍 피해 났다고 해서 아이고 그 보험금 얼마 줄게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야 몇 개 얼마쯤 피해 났을까 요거를 창절로 뭡니까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녀 수확량 비율 에서 결실률을 조사해가지고 요 차이를 피해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때도 피해났고 요 때 요만큼 피해났으니까 합산하면 40% 피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0%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제가 뭐 이렇게 산식이 있지만은 저는 그냥 뭐 이것도 필요 없어요. 요 뭐 산식제로 이렇게 적어놨지만 40%가 결국 몇 개가 지금 이제 어디에서 피해가 난 거죠? 여기 원래는 그 살아있는 결과물 지수가 7개인데 조사해보니까 수정불량된 게 1개더라. 그럼 6개에서 피해난 거야. 그죠? 결과물이 6개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64 하면은 2.4개가 됩니다. 2.4개. 맞죠? 2.4개가 죽은 거예요. 요 40%가 죽었다는 거는. 그렇죠? 6개가 살아있는 것 중에서 이번에 6월 5일하고 15일 날에 뭡니까? 그 피해를 당한 것이 2.4개가 됩니다. 그 2.4개가 피해가 확정됐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미보상 비율이 아이고 이번에는 있네요. 그쵸? 여기 이제 조사하도록 돼 있잖아요. 5일 날에는 미보상 비율. 태풍은 도저히 막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계약자한테 뭐 이렇게 뭡니까 책임을 안 물은 거고 그 다음에 피해 났으면 좀 단돌해야 되는데 단돌이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한 상태야. 그러다 피해 났으니까 이번에는 뭐죠? 야 계약자 당신한테도 좀 이거는 야 태풍 온 다음에 좀 단돌이 좀 하지. 예, 왜 안 했어? 해갖고 미보상 비율을 10% 적용했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2.4개에서 뭐죠? 10%는 인정 못해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2.4. 그걸 뭐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한다? 2.4에다가 곱하기 점고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10%는 인정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2.16개가 딱 뭡니까? 수학 계시에 딱 이렇게 요마침 죽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예. 지금 산식 갖고 떠들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몇 개가 죽었나, 몇 개 죽었나. 지금 이렇게 떠올려버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 같고, 너무나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2.16개가 죽었네.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주어진 데이터 갖고, 그러면, 그 보험 기간, 정기간 동안에, 몇 개가 죽었는지 파악해가지고, 뭡니까? 그 피해를 구해서 보험금까지 구해보세요. 하는 것이, 요 과실손해보험금, 이렇게 해갖고 또, 물음이 또 있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5점 문제가 아니겠죠. 15점 문제입니다. 15점 문제.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제가 이제 15점 문제다. 이걸 또 배치하다 보면 다른 문제를 못 내니까 5점으로 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 5점이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절대적으로 5점 계산의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푸셔야 돼요. 아셨죠? 아무리 아는 문제라도 단답형 문제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에요. 단답형 그 5점 배점짜리보다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5점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조건 놓고 풀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못 풀어버리면 큰일 나버리죠. 15점 문제 두 문제를 안 풀어버렸다 그러면 30점이 벌써 날아가는데, 나머지 거기서 60점 맞으려면은 그 뭡니까? 10점 이상 뭡니까? 점수를 획득하지 못해버리면은 60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점 문제는 무조건 놓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가능하면 최소한 4문제는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15점 문제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5점 문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은 결국 뭐죠? 여기서 2.16개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개 죽었잖아요. 수학 전에. 그럼 총 몇 개 죽었어요? 3.16개. 그러면 이게 3.16개 죽였으니까 얼마나 피해됐나 따질 때는 평균 결과 모지수가 7개니까 3.16 나누기 또 2점 자꾸 이게 3.16 나누기 1, 7 내봐버리면 얼마입니까? 0.45142 이래 되니까 45.14% 이렇게 딱 이제 뭡니까? 되는 거죠. 소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 할 거면 이렇게 프로테지 이런 것은 항상 무한대로 나오게 되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안 줘버리면 이상하게 3.0% 빠지기 때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소점 이하가 막 무한대 발생됐으면 반드시 이렇게 단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건 준 거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45.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피자 공식에 대비해서 뭡니까? 이렇게 보험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복분자 문제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투입이 됐습니다만은 출제될 확률은 현재 50%다. 과실손해보장이 나올 확률이 90%인데 그 중에서 뭡니까? 복분자가 나올 확률 50%. 수학계 시전은 당연하게 아까 전에 제가 안내를 드렸잖아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파악해버리면 죽은 고사 결과 모지수가 당연히 나오고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중에서 그 다음에 죽은 고사 결과 모지수는 어떻게 구한다? 수장 불량수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서 조건 준 거 그거 갖고 몇 프로 피해됐네 나오는 거 있죠. 거기서 자연 수정 불량률 15% 뺀 나머지가 뭡니까? 수정불량 환상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 환상계수를 이 수학함수 환상계수처럼 어디에요? 살아있는 결과모지에서 딱 곱해버리는 거야. 이것도 지금 그렇게 곱했죠. 40%를 어디에서 살아있는 결과모지수가 현재 6개였잖아요. 7개에서 1개 죽었으니까 수학전에. 그쵸? 그러니까 6개에다가 40%를 딱 곱해보니까 2.4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뭡니까? 수학전에도 똑같이 뭡니까?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 거죠. 이 한 문제 갖고 수학전에도 어떻게 풀고 수학계 시도에도 어떻게 풀고 이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과실손해보장 중에서 품목 중에서 복분자 말고 출제될 수 있는 게 뭐냐? 온주밀감입니다. 그래서 온주밀감률은 제가 뭡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또 풀 수 있도록 복분자는 지금 오늘 지금 이렇게 푼 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떻게 나와도 다 풀어요. 아셨죠? 다 푸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온주밀감률은 두 문제 정도, 두 문제만 여러분 모의고사 두 문제가 이번에 굉장히 소중한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만 풀면 어떤 문제라도 다 풀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께서 만약에 좀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다는 분들은 꼭 뭡니까? 청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